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산재 신청할 경우 꼭 챙겨봐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뇌경색은 크게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분류되는데, 뇌혈전증은 뇌혈관 자체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히는 것을 말하고, 뇌색전증은 심장 등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뇌동맥을 막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뇌경색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산재 신청하는 경우 꼭 챙겨봐야 할 사항 4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니, 추후 뇌경색과 같은 산재 신청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오늘 설명드리는 그 4가지 정도는 잘 염두에 두시고 산재 신청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질환으로 당뇨 및 고지혈증 증세가 있어도 산재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은 기초질환으로 당뇨 또는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초질환이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인자로 적용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혈압약 또는 당뇨약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만 해오셨다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 근로자의 개인 건강 상태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설명드렸던 노동보고시 제2017-117호의 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을 원인으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것은 노동부 고시 위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산재 신청은 가능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경색 산재 신청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그 문제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료 확보는 제자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뇌경색 상태에 있는 환자분의 경우 기억력이나 인지력 부분이 손상되어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나 회사를 통해서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발병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동료 근로자 또는 회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관계자들의 그 관심도 그 유지 기간이 대충 한 1개월 정도 내외로 1개월이 넘어가면 조금씩 협조의 마음이나 그 관심도가 떨어져 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회사 아닌 자택이나 휴가 중 발생한 뇌경색도 산재로 충분히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에 쓰러지면 산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택에서 쓰러지면 산재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발생한 그 장소가 자택이든 회사이든 관계없이 발병 전 상당 기간 동안의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입증하는 문제이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서 쓰러졌는가 하는 것은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날 자택에서 쓰러졌던, 일하다가 쓰러졌던 과로와 스트레스의 내용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고, 특히 자택에서 발병했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산재 승인 후 장애 등급이 나왔다면 근제보험 청구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뇌경색과 같은 후유장애가 발생 가능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을 장기간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요양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결국 다가오게 되는데,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이제 장애급여 신청을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급여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력 상실 정도를 판단해서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이처럼 장애 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받게 될 모든 유형의 급여는 이제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를 대상으로 근제보험 또는 단체 상해보험 등 민사적 보험 청구 부분을 반드시 챙겨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를 잘 찾아보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산재 분야는 다소 생소하고 특수한 행정 영역으로 산재 사건을 수년간 소행했던 경험이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챙겨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